안녕하세요, 셀프더블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리버풀로의 이적이 유력한 마르트 수비멘디가 어떤 유형의 선수이며 그의 장점과 단점, 또 리버풀이 그를 노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비멘디는 어디서 자신이 볼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위치 선정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볼을 받지만 수비 진영으로 내려가서 수비수의 자리에서 볼을 받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이드로 붙어서 볼을 받으며 중앙에서만 묶여있지 않고 많은 움직임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볼을 받으러 다닙니다. 이렇게 수비 진영에서 볼을 전개 시 많은 움직임과 더불어 좋은 위치 선정으로 팀의 볼 전개를 수월하게 하는데 강점이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멘디는 볼을 끌거나 욕심내지 않고 주위 동료들에게 빠르게 패스를 해줍니다. 이 지표를 보면 수비멘디의 턴오버는 거의 없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템포를 잡아먹지도 않고 패스미스도 거의 없는 선수죠. 수비멘디는 수비 시 상대팀이 드리블할 때 볼을 깔끔하게 빼내오는 능력이 상당히 좋고 적극적인 경험으로 상대 공격을 차단하는 태클 실력도 좋습니다. 이 지표에서 보시다시피 수비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수비멘디는 예측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볼이 어디로 갈지에 대한 예측력이 뛰어나게 미리 길목을 차단하여 볼을 인터셉트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경합 시 공을 상대팀보다 먼저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팀 수비수가 공격 가담을 하여 그 자리가 빌 때 공을 뺏겨 역습 위기에 처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그 자리를 커버하여 역습에 대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수비멘디는 180cm로 수비 진영에서 뛰는 선수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키입니다. 하지만 그는 공중볼 경합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지표는 19-20 시즌부터 지금까지의 5대 리그 공중볼 경합 성공률 순위입니다. 이 지표에서 수비멘디는 1위를 차지했고 그의 공중볼 경합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증명했습니다. 부스케츠처럼 훌륭한 탈압박 능력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위치 선정이 좋기에 볼을 받고 돌아서는 위치가 좋고 압박 상황에서 볼을 받고 돌아설 때 상대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탈압박하고 볼을 전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비멘디는 볼 트래핑 미스나 패스미스 등 잘실수가 거의 없는 탄탄한 기본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장점만 있다면 로드리를 능가하는 수비형 미드필더겠죠. 수비멘디의 단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롱패스 성공률은 괜찮으나 사비 알론소처럼 빠르게 쭉 뻗어나가는 롱패스가 아닌 붕 떠서 높게 가는 경우가 많고 속도가 살지 않기 때문에 상대팀의 수비 복귀 시간을 늘려줍니다. 수비멘디는 패스 능력이 나쁜 선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긴거리 패스 시도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경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키패스와 페널티 박스로의 패스 투입도 아쉽습니다. 이런 통계들로 알 수 있듯이 수비멘디는 안정적인 패스를 지향하기 때문에 도전적인 패스를 자주 하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수비멘디의 공격 찬스를 만들어내는 패스는 기대하기 어려운 편입니다. 수비멘디는 수비와 볼 전개에 특화된 미드필더입니다. 그는 볼을 몰고 올라가서 상대 공격 진영에서 패스를 하기보다 자신의 진영 쪽에서 볼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선수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격적으로 드리블을 하거나 킬패스를 넣어주는 유형의 미드필더가 아니기에 공격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는 아닙니다. 그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빅 공간이 비었을 때 스프린트로 스피드 싸움을 하는 상황에서는 수비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수비멘디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봤는데요. 과연 슬롯의 리버풀과의 궁합은 어떨까요? 리버풀은 프리시즌에 2-4-4 빌드업 형태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수비멘디가 온다면 중앙 미드필더에서 뛸 것입니다. 수비멘디는 이 자리에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패스 능력과 실수 없이 세밀하고도 빠른 볼 전개로 페노르트에서부터 중앙에서 세밀한 패스 플레이를 구현하는 더 슬롯에게 적합한 선수가 될 것입니다. 수비멘디는 이 자리에서 공격적으로 전진하여 활동하는 포지셔닝보다 수비멘디의 장점인 볼을 잡아서 압박에서 풀어나와 안전하게 공격에 위치한 선수들에게 정확한 패스를 넣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며 수비 시에는 좋은 수비 능력을 가진 것을 바탕으로 플레이할 것입니다. 말로만 들으면 쉬워 보이겠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전방 압박을 풀어나와서 볼을 소유하고 정확한 패스를 해주는 것은 축구팬들은 아시겠지만 어려운 역할입니다. 리버풀은 이 역할을 수비멘디가 맡아주길 원하겠죠. 그리고 리버풀에서는 수비멘디의 아쉬운 공격력을 보완해줄 미드필더들이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커티스 존스, 렐리엇 등의 공격적인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멘디는 본인이 잘하는 수비적인 역할을 하며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비적인 미드필더로서 포지션 경쟁자는 엔도 와트드와 바이지티제인데 이 두 선수보다 수비멘디는 더 높은 클래스를 가지고 있기에 리버풀은 그를 원하는 것입니다. 슬롯은 결국 미드필더에서 압박을 견뎌내어 공격 진영의 미드필더와 공격수들에게 볼을 연결해 줄 수 있으며 빌드업 부담을 견뎌내 줄 수 있는 패싱력과 기본기를 갖추고 수비적으로도 훌륭한 선수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퍼즐은 수비멘디이기에 리버풀은 수비멘디를 원하는 것입니다.
수비 맨디의 롤모델은 사베 알론소입니다. 사베 알론소는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리버풀로 이적하였고 리버풀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하였습니다. 과연 수비 맨디도 롤모델이 걸었던 길을 그대로 걸을지세가요? 이상 세어포더볼이었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